서울 성적지를 법문으로 공부하고 법문을 통해 문답을 나누어 보는 시간. 서울기원 법문이야기. 소태산 서울을 품다의 저자이신 나주교당 방길등 교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무님, 오늘은 경복궁이랑 이 조선 박람회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우선 박람회라는 게 당시 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박람회라는 것은 사실은 제국주의가 했던 그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물자들이 풍성해져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그때 이 산업화가 돼요. 산업자본주의로 바뀌거든요. 우리가 제국주의를 할 때는 반드시 산업자본주의로 바뀌어요. 네. 산업 옛날에 상업자본주의하고 달라요. 상업자본은 공간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산이 하나 있다 그러면 산을 넘어가면은 그게 비싸지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소금을 산을 넘어가면 비싸져요. 네. 그게 대표적인 그 상업자본주의자들이 누구냐면 그 아라비아 상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산업자본주의는 뭐냐면 시간을 가지고 그걸 바꿔요. 시간이란 뭐냐면 유행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유행 탄다고 하죠. 네. 옛날에는 유행이 그렇게 없었어요. 지금은 유행을 아주 짧은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시간이 흐르면 옛날 것이 헝 것이 돼버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는 못 입고 다니고 못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자본주의가 쓰는 전략이에요. 네.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새로운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이때 이제 물질 문명이 태동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생기는 물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주 옛날에 못 봤던 물건들. 새로운 물건들이 이런 것들을 생기겠죠. 보여줘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시장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박람회입니다. 이 박람회가 발전해서 현재 백화점이 된 거예요. 이게 백화점의 박람회의 상설화가 바로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박람회에서 물건을 주고받고 교류하고 사고 팔고 했던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그 물건을 보면은 그 물건을 홍보도 하고 사고 싶게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람회는요 그 자본주의예요. 교육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야 이걸 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마음을, 우리들 마음 안에 옛날에는 그런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유행이 바뀌면 또 그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사게끔 하는 우리들의 욕망의 교육장이 바로 박람회예요. 산업자본주의의 식민지적 구조로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의 그 교육장이 바로 박람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람회라는 게 제국주의라서는 정말 중요한 작업이었죠. 이걸 지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아주 중요하고요. 산업을 또 전환시키는 방법으로도 중요했던 겁니다. 네. 그럼 우리 역사에서는 일제가 그렇죠. 이 일제가 박람회를 여러 차례 하는데 거군요. 특히 네. 1929년에 일제가 시정 20주년이라 해가지고 일제가 이제 식민지 정치를 한 20주년이 된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 박람회를 어디서 하냐면 경복궁에서 해요. 경복궁에서. 네. 네. 근데 이 경복궁이 그때 자료들을 보면요, 거의 건축이 거의 헐려요. 그때 이 박람회를 위해서요, 거의 뜯어버립니다. 네. 건축을. 옛날에 그 사진을 보면 경복궁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경복궁은 일도 아니에요. 더 넓어요. 이것이 현재 다 개인한테 어떻게 또 팔려버리고 막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학교로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건물들 다 뜯어서 공지를 만들어요. 공지. 이렇게 빈터. 거기에 박람회를 세우고 이제 큰 건물들에는 또 박람회 건물로도 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여기에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이 가보자고 해가지고 거의 폐막식 전날인 10월 30일쯤에 관람을 하러 가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거기 가기도 전에
박람회를 주제로 한 그 법문을 하세요. 법문 네, 말씀을. 네.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밌죠. 그게 그 시대에 굉장히 이 박람회라는 것이 그 중요한 어떤 그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문이 뭐냐면 무궁한 천조의 박람회라는 그 법설이에요. 그러니까 박람회에 전시된 것은 어떤 물건 하나씩 이렇게 전시하잖아요. 네. 근데 이 천지에는 원래 이렇게 뭐 시간도 막 고물이면 그것보다 더 오래된 고물들이 다 평소에 다 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다. 주변에. 그리고 네. 그 안에는 또 이치가 또 전시돼 있어요. 아, 추나추동 이치도 전시돼 있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예. 그리고 그 이치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보고 그 박람회를 보고 우리가 복도 지을 줄도 알고 쓸 그래야 줄도 된다. 알고. 실제 네.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유의 법문을 하셔요. 이게 조그마한 박람회에 얽혀가지고 거기 좋다고 하지 말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박람회다. 네.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일상이 박람회다. 박람회죠. 이런 법문을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때 이제 직접 가보시죠. 가보셔서 이 박람회를 보시는데 사실은 박람회장 가보면은요, 뭐 전라북도 박람회, 뭐 전라남도 박람회장, 뭐 경상남도 박람회장, 뭐 저쪽 충청도 함경도 박람회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각 도가 또 다 참여해야 돼요. 네.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때 박람회장 재미있는 그 자료들이 있는데 이때 정말 조미료를 막 공짜로 이렇게 줘요. 조미료. 이 박람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미료 입맛으로 확 전환돼 버립니다. 조미료가 수입이 됐군요. 예, 이제 그 뒤에는 조미료 없이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그 조미료가 이제 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신기하죠. 아무리 이것도 조금만 넣으면은 다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되니까. 네. 그때 이제 대종사님께서 쭉 보시다가 그때 이제 화재보험 박람회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시고 보험도 박람회가 있었던 거네요. 그때 보험이 있었죠. 네. 보험을 이제 박람회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막 이게 해라고 그것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화재보험 그걸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우리의 생사도 화재보험 증서가 있으면 불이 나도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우리의 그 생사 거래도 바로 화재보험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태어난다. 뭐 이러한 그게 바로 그 1.0식이라고 하는 네. 그 말씀을 이렇게 소소영령한 영식이 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소소영령한 무궁무진한. 네. 그 자리를 알면은 우리가 화재보험처럼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뭐 이와 같은 그 감상담을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법문도 중요하지만 대종사님께서 이곳에 가신 것은요. 과학 문명의 발달에 따른 이 정신 문명이 전시장이 바로 조선 박람회장이었어요. 네. 이게 물질 문명이 쫙 펼쳐진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요. 이것을 보시고 우리는 물질 문명을 잘 선용하는 정신 개벽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을 그 대종사님께서는 강조하신 겁니다. 네. 근데 이 박람회자라는 것은요. 박람회를 통해서 경성은요. 그때도 경성은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서울 경성이요. 이게 그때 이 박람회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은 근대적 도시로 전환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인간들을 근대적 인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 박람회를 와서 엄청난 인파가 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막 밀려 터질 정도로 이 박람회장에 차는데 이걸 통해서 이 자본주의적 인간으로 우리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조선의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네. 이때 대종사님께서는 무엇을 주장을 하셨냐면 이런 물질 문명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정신개벽의 주인공들이 돼야 된다. 이걸 네.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고 재미있는 나중에 이 설교도 하세요. 연전에 경성 박람회에 출품되었던 기계로 움직이는 거짓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네. 기계 사람. 그때도 이게 기계로 사람 모습이 이게 기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요즘 말하면은 그 로봇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 전시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네. 그걸 보고서 대종사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들을 그 기계 인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계인 같이 움직이기는데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박람회라는 것이 근대라는 모던이라는 그 마음이 작용되는 겁니다. 새로움. 네. 새로움이란 것은 계속 새로움을 만들어야 새로움이 돼요. 그렇죠. 유행은 좀 지나면 그것은 유행을 만들려면 새로움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박람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이게 새로운 욕망이 막 꿈틀거렸던 것이 바로 경복궁에서 실시됐던 조선 박람회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같은 상황, 변화, 어떤 이런 행사를 보고도 대장손님은 좀 약간 정말 훌륭한 법문을 네. 일반인들과는 다른 감상담이 네. 아우, 멋지십니다. 그 대각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감상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질 문명을 바르게 써서 예. 정신 개벽의 주인이 되자는 말씀을 되새겨 봐야 될 것 지금 같고요. 이건 저희들은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갈 때 이 네. 본문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휘둘리지 않고 예, 예. 잘 써야 합니다. 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쓰는데 잘 써야 잘 써야 됩니다. 되는 거, 바르게 써야 네. 한다는 거죠. 네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장소를 경복궁 순례를 한다면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 조선 네네. 박람회. 네, 그렇습니다. 만약 마음속으로 잠깐 대종사님께 신고를 올리고자 한다면 경복궁 안에서 어느 지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태원전 쪽에를 잡고 싶어요. 태원전. 예. 그 드라마에서도 촬영을 많이 해요. 네. 거기 가보면 근데 태원전 보면 빈 이렇게 앞에 이렇게 그 공지가 있어요. 이렇게 아마 근데 옛날 사진을 보면 그 일대를 다 뜯어버린 거예요. 네. 일제가 진짜 이거 보면은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 많이 복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태원전 쪽에 그쪽에서 이렇게 그 요즘에 그 증강현실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가상현실. 가상현실. 예,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서 거기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내가 마음속으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아픈 역사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네. 또 이것을 시대를 떠나서 이런 박람회가 어떠한 성격이고 이 박람회를 지금 백화점 같은 거잖아요. 네. 백화점 또는 마트 이런 곳인데 대형 마트들이죠. 이런 곳에 가서 나는 어떻게 이 물질 문명을 잘 사용할까라는 이렇게 명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험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원음의 소리 가족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서울기원 법문 이야기 방길등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